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56일 되는 미국 대사관 지킴이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보면서 눈에 띄는 게 서울시가 내년에 유치원 교사를 단 한 명도 뽑지 않겠다는 뉴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아이들이 출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유치원에 교사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교사 충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비극이고 직군이 없어진다. 직군이. 유치원 교사,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가 없어지면은 몇 년 지나면은 학교 선생님도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없는데 선생님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만여 명의 교사들이 주말마다 올라와서 데모했던 거, 이제 자신들을 되돌아봐야 돼요. 몇 년이 지나면은 나의 일자리도 사라지고, 몇 년이 지나면은 나의 후배들, 교대 4대 졸업해서 오는 나의 후배들도 없어지고, 몇 년이 지나면 내가 졸업했던 교과, 학교도 없어진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들이 지금 현재 나를 위해서, 현재 나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모습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학교에는 수백만 학생, 교사, 교직원, 학교들이 수백만 명의 집단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집단화해서 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숱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숱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특정 조직을 만든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주장을 내세우는 투쟁을 한다면 갈등만 커질 뿐입니다. 학교가 공교육이 왜 무너졌고 신뢰는 왜 상실됐는가,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성숙하고 차분하게 해야 된다. 데모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소리 지르고 해봤자 답이 안 납니다. 지금 학생들 아동 자살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학교 내에서도 각 직군별 자살률을 놓고 보면은 교사 자살률은 꼴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 몇 분의 죽음을 갖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떠들고 있는 교사 집단, 문제가 저는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 행정직, 일반직 노조들이 데모를 했습니다. 학교 일반직도 많이 힘들다. 그런데 왜 모든 게 교사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교사만 어려운 게 아니라 행정직 직원들도 어렵다. 사회적 대우도 그렇고 또 경제적 대우도 그렇고 모든 게 어려운데 왜 교사 중심으로만 열심히 가고 교사들이 집단에서 목소리 낸다고 해서 그들 얘기만 들어주고 있느냐. 그리고 9월 4일 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조희연이가 서울시 행정직 공무원들을 각 학교에 다 가라 그래갖고 교사들이 학교를 안 온다니까. 학생을 케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학생을 케어해야 될 교사들이 학교를 안 한다니까. 수업을 안 한다니까. 행정직 공무원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봉이냐고. 우리 할 일도 태산 같은데. 그래서 어제 집회를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언론도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에 다른 목소리가 있음을 알려야 국민들이 이런 목소리가 있음을 갖고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 알립니다. 집단화되고 노조 조직 같은 그들의 목소리만 전해줍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세상의 목소리는 저 목소리밖에 없는 모양이다 하고 그것만 듣고 판단합니다. 그것만 듣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판을 하는 것이, 정보를 복회해서 듣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올바른 길, 정의로움, 진실과 거짓의 구분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인 것은 뭐냐 하면은 한쪽에서는 그 한쪽이라는 게 바로 윤석열 정부와 우리 일반 시민들은 평화입니다. 추구하는 게 자유와 평화 이런 걸 추구하는데 민주당,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그리고 국내에 있는 좌익들은 추구하는 게 뭔지 압니까? 혼란입니다. 혼돈. 왜 그러냐?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에서는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게 혼돈과 혼란을 계속 주는 것이, 그래야 자신들이 설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의 전략 전술입니다. 평화로운 곳의 갈등을.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과 국내 자유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윤석열 정부의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이 정착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본질적 그들의 전략입니다.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아닌 걸 갖고 왜 저렇게 거짓말 하는가. 그게 바로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을 이해 못하면 정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범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수그러들었지만은 왜 수그러들었는가. 바로 홍범도가 공산주의자, 21년 이후에는 바로 공산주의자로 살다가 그 조국 러시아에서 공산주의자로 살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유시 참변에 우리 독립군들을 죽게 만들고 그게 재판 심사위원으로 가서 참여도 하고, 그게 홍범도의 자서전과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자서전 속에 홍범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홍범도 얘기. 공부를 해야 그런 걸 알 텐데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홍범도는 1921년 이후의 삶은 공산주의의 삶을 끝까지 살다가 그냥 죽어왔습니다. 근데 그런 홍범도를 국내 안장을 시키고 영웅을 만든 자들, 그걸 일부에서는 홍범도의 1921년 이후의 행적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좌익들은 다 압니다. 자익들은 알면서도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평화로운 곳에 혼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질서가 잡혀가야 할 곳에 질서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일정 분야 역사학계는 역사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역사 논쟁이 시작될 때는 오름을 갖고 투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합니다. 왜? 공부를 안 하니까. 근데 공부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줍니다. 누가? 바로 우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역사 인식이 없고 역사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좌파들은 역사를 갖고 정치 도구로 항상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드리는 이 짧은 말 속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정치권에 있고 어떤 정책 결정권자들이 듣고 뭔가 판단해서 실행하기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방송을 못했는데 제가 모시던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께서 발인하는 날이었어요. 이상훈 장관은 17살에 6.25 전쟁에 참전하시고 또 육군사관학교를 가시고 월남전에 참전하시고 국방부 장관을 지내시고 장군인의 회장을 지내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런 관직에 지나면은 그냥 놀러 다니고 세상은 어떻게 되든 간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분은 평생을 죽는 날까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 사회의 공산주의 자익 사상 전쟁을 그들과 대결하는 사상 전쟁을 치르다가 마지막까지 강렬하게 싸우시다 돌아가셨어요. 8월 15일 날 바로 이 강화문에서 바로 한 달 전입니다. 장렬하게 자익들의 뿌리를 뽑아야 된다 외치다가 돌아가셨어요. 대장 중에 대장이었고 장군 중에 장군이었어요. 우리는 훌륭한 분을 잃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분을 대신할 만한 그런 장관, 그런 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배 국방부 장관 지내고 후배 별 4개 단 사람들 제발 좀 각성해서 나라가 평화가 올 때까지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 조국에 쓰임 있는 한 조각의 돌이 되겠다. 그런 좀 생각도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어젯밤에는 종창아제가 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초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초소를 지키실 여러분들 그리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